빌딩을 사고 싶으면 어디로 갈까요? 물건을 사고 싶으면 마트를 가는 것처럼,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부동산에 가는 것처럼 빌딩도 부동산에 갑니다. 일반 아파트를 사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빌딩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소가 따로 있습니다. 강남 빌딩을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요즘 뜨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비싸남, 빌딩 진영샘, 빌딩로드, 원빌딩, 알파카 등이 있습니다. 비교 분석이 가능할까요? 그럼요. 상담이 비교 분석의 시작입니다. 직접 진행하는 강의를 들어보면 더 좋겠지요. 로컬 부동산, 대형 부동산,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핫한 부동산을 비교 분석하면 내게 맞는 부동산 중개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빌딩을 살 수 있는 기본기 1이 됩니다. 빌딩을 살 중개소가 결정이 되었다고 합시다. 관심 있는 지역에 물건을 보러 다닙니다. 처음부터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물건이 좋은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앱이 있죠. 밸류맵입니다. 먼저 이곳에서 내가 사고 싶은 지역을 검색하고 매물로 지정한 후 관심 있는 물건을 관심 부동산에 넣습니다. 밸류맵에서 물건을 비교하고 실제로 가보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제게 큰 도움이 되었던 방법입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이어 지역까지 선정하여 물건을 찾고 있다면 거의 결정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겠지요.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 끊임없는 기다림과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빌딩 건물은 법인으로 세팅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물건 매입까지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은 무엇을 할까요?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가입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 결정합니다. 법인으로 세팅한다 하면 세무사를 찾습니다. 열심히 좋은 세무사를 찾습니다. 세금은 나의 수익과 연결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여러분은 몇 억의 가치 있는 정보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결정하였다면 법인이란 무엇인지 적어도 일주일간의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아니면 세무사를 잘 만나 물어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2배의 이득이 상승합니다. 투자를 많이 하셨거나 절세를 이미 공부한 분이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실제 이것으로 저는 하나의 물건을 50%의 손실을, 다른 하나의 물건은 50%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빌딩을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파트를 사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하죠? 5억의 아파트라면 7-80%의 대출을 받아 1억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빌딩도 레버리지를 이용합니다. 이때 공시지가가 중요합니다. 공시지가의 7-80%의 대출로 받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파트는 1억이라는 돈의 이자가 5% 금리 시 1년에 600만 원이 필요하지만 건물은 50억의 80% 대출 시 40억 원의 이자인 월 2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을 1년치를 미리 운영비로 넣어 놓아야 합니다. 이자가 비싸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이만큼 매수 금액을 싸게 사거나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게 리모델링을 잘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시작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싸게 하는지, 운영자금을 아낄 수 있는지, 나중에 좋은 금액으로 팔 수 있는지의 방법을 안다면 좀 더 맘 편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지역 선정, 법인의 여부, 대출은행이 선정이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함께할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빌딩을 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물론 신축을 할 수도 있지만 공사비, 자재비 금리 인상으로 리모델링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시공사를 선정한 방법은 첫째, 책, 블로그, 유튜브에서 과정을 잘 설명해주는 믿음직한 회사를 검색하여 봅니다. 둘째, 내가 정한 지역의 건물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건물의 시공사를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셋째, 부동산에서 신뢰롭다고 추천받은 시공업체입니다. 이때 선정 기준은 시공사가 어느 정도 중견 기업으로 부도의 위험이 적거나 대표가 도덕적인 업체를 선정합니다. 경영 악화로 건물의 건축이 중단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